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디웨이브 주식 사도 되나요? 라는 제목으로 요즘 이제 아이온큐 외에 경쟁 이런 양자 기업들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그 주식들 사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 일례로 디웨이브라는 기업을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부제로는 워렌 버핏이 했던 명언이죠.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데서 나온다. 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네, 우선 디웨이브가 올해 1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 19일에 나왔고요. 1분기 매출은 1.6 밀리언을 기록을 했는데 작년 동분기 대비 마이너스 7% 평이한 수준이고 아이온큐 대비로는 40%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적은 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부킹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한 3년 정도에 걸쳐서 인식되는 매출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한 3밀리언 정도 되는데 작년 동분기 대비 뭐 3배 정도 증가했다라고 했는데 작년 동분기 대비 3배 정도 증가했다고 했는데 작년 분기가 1밀리언이 되지 않아서 매우 적은 금액이었다. 그리고 아이온큐의 4.1 밀리언에는 한 70% 수준 정도 되고요. 그리고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요 계약 크기나 고객 숫자에 대해서 자랑을 하는 듯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미심쩍었어요. 이런 걸 왜 넣었을까? 이제 디웨이브의 평균 계약 크기는 22년 1분기에 비해 4배 이상 커졌다. 그리고 고객 수는 뭐 63개의 상업 고객에서 2개 정도 늘었고 총 뭐 상업, 교육, 정부 고객 다 합쳐서 106개였는데 109개 됐다. 그러니까 자랑할 게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1분기 영업 비용은 25밀리언, 작년 동분기 비해 한 2배 정도 늘었고 아이온큐보다는 조금 적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1분기 순적자는 24.6 밀리언으로 작년 대비 2배 정도 늘었고 이 순적자는 아이온큐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매출이나 부킹이 적은데 이제 영업 비용이나 순적자가 아이온큐랑 비슷하게 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자본을 효율적으로 굴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계약 크기나 고객과 같은 거는 제가 뭐 리게티나 뭐 다른 기업들 아이온큐나 이런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봤을 때 이런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른 부분에서 좀 좋지 않은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요 두 개를 추가한 게 아닐까라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1분기 말 기준 디웨이브의 현금성 자산은 9밀리언밖에 없습니다. 이게 진짜 큰 악재입니다. 근데 이게 디웨이브만 그런 게 아니고 ARQQ나 리게티도 현금성 자산 부족에 지금 굉장히 큰 타격을 받고 있어요. 근데 아이온큐는 525밀리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가 투자할 때 봐야 된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보면 4월 14일에 디웨이브는 뭐 PSPIB 유니타스 인베스트먼트라는 기업과 50밀리언 달러 규모의 4년짜리 대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게 뭐 1단계, 2단계, 3단계로 돼 있는데 뭐 1단계 단계에서 뭐 어느 정도 매출을 이뤄야만 2, 3단계 대출이 나오나 봐요. 근데 본인들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단계에 도달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라는 좀 위험한 얘기를 남겼고 작년 6월 16일에는 링컨 파크 캐피털 펀드라는 곳과 함께 3년간 150밀리언 달러 규모의 보통주를 발행해서 지급해야 한다. 즉 유상증자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20밀리언 달러를 모금했는데 추가 모금을 위해서는 디웨이브 주가가 1불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라고 합니다. 또 제가 주목했던 부분이 이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디웨이브 주가를 보시면 2022년 7월 말쯤에 상장을 하고 뭐 잠깐 튀었다가 쭉 떨어져서 회복을 못했습니다. 최근에야 주가가 올라갔는데 보시면 1불 밑으로 내려갔다가 최근에 갑자기 급증된 거래량으로 1불 위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요건 이제 아무래도 AI 테마랑 엮인 부분도 있고 이 1달러 이상을 유지해야 디웨이브가 필요한 자산을 조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다소 의도적인 주가의 움직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디웨이브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양자주들이 AI주들과 맞물려서 많이 올랐는데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이 5월 20일 같은 경우 110%가 올랐고 9%, 13%, 33% 올라서 많은 분들이 요걸 보고 그럼 디웨이브 사야겠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미 사람들이 알려지고 사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은 가격이 과열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보시면은 디웨이브의 현재 시총이 200밀리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가 가지고 있는 지금 주식 숫자가 한 127밀리언 정도 되는데 원래 평소에는 1밀리언도 되지 않던 거래량이 최근에 들어서 갑자기 뭐 40배, 10배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는 주의할 필요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작은 돈으로도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동전 주식이 돼버렸기 때문에 시총도 굉장히 작죠. 이제 아이온큐에 비하면 거의 뭐 10분의 1 수준인데 그래서 쉽게 작은 돈으로 주가를 들었다 놨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큰 비중으로 들어간다? 저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위험하다. 작을수록 더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가이던스를 좀 보겠습니다. 올해 예상 매출은 12에서 13밀리언으로 아이언큐의 작년 수준입니다. 그래서 뭐 D웨이브 차원에서 보면 작년 대비 한 67%에서 80% 정도 증가한다고 하고 있는데 아이언큐의 올해 예상 매출에 비하면 한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고요. 올해 예상되는 에비타 적자는 62밀리언 정도 되는데 이게 상당히 큰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아이언큐는 올해 에비타 적자 예상치를 주지 않았는데 작년 에비타 적자가 한 16 정도 됐어요. 그럼 몇 배입니까? 이거는 지금 현금성 자산으로 버틸 수 없다는 거를 간접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업적 하이라이트 보겠습니다. 포브스 글로벌 2000 기업들과 새로운 계약 체결 또는 기존 계약 확장을 했고 1분기 부킹스가 작년 대비 3배 증가했고 5분기 연속으로 증가했다. 평균 계약 크기가 커졌다. 기술적 하이라이트로는 네이처즈의 양자 어닐링이 뛰어나다는 최적화 문제에서 뛰어나다는 증거를 올렸고 새로운 하이브리드 솔버 플러그인 이게 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머신러닝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잘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근데 딱히 보이는 기술적 하이라이트도 없어요. 상업적 하이라이트는 워낙에 금액이 작았었기 때문에 눈속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딱히 보기에 특출난 곳과 계약을 맺었다라고 명확하게 찝어내지 못하고 있고 아무래도 좀 기술적인 부분이 약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에 이제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D웨이브는. 자, 그래서 저 의견은 뭐냐? 초기 양자 기업들은 아직 대중들이 비교하기 힘든 연구 결과나 하이라이트를 줍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도 D웨이브는 약하다는 거죠. 당장 계약 체결이나 기술적 달성으로는 비교가 어려운데 아이언큐 같은 경우는 아랍에미리트랑도 뭘 하고 다른 기업들 빅테크의 핵심 임원들이 오고 있고 다양한 기술적 로드맵을 달성을 하고 올해 목표를 7개월 당겨서 달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D웨이브는 당장 큐비트라는 숫자조차 꺼내지 않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달성했다는 것도 너무 미약해 보입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당장 지금 매크로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게 장기화되면 이런 스타트업들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스타트업, 양자 기업들에 투자할 때는 잔여 현금성 자산이 얼마냐, 매출과 부킹스가 지금은 적더라도 증가세가 있느냐 요걸 봐야 되는데 D웨이브는 둘 다 너무 미약합니다. 그리고 D웨이브의 실적은 다른 양자 기업들, 스타트업들과는 다르게 고객 수, 평균 계약 사이즈와 같이 다소 난해한 지표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이런 재무적인 부분, 그리고 서바이벌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한 약간 눈속임 지표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D웨이브의 현금성 자산은 9밀리언밖에 남지 않아서 지금 50밀리언 달러 규모의 대출을 받고 있고 150밀리언 달러의 유상증자가 진행 중입니다. 근데 아까 시총이 212밀리언이라고 했는데 이 두 개를 합치면 200밀리언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총만큼의 돈을 빌린다는 건데 그러면 내가 지금 투자한 그 주식의 가치는 반토막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투자하시는 건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저의 총평은 뭐냐? 현재 아이온큐보다 시총이 가벼운 경쟁사들 주식이 급등한다고 사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많은데 제 대답은 안 된다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여러분들이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도 모르고 분석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무턱대고 들어갔다는 큰 손실을 면치 못합니다. 가볍기 때문에 주가를 들어올리기가 쉽고 작은 돈으로도 그리고 지금은 다 같이 올라간다고 해도 다시 시장이 안정되고 이성적으로 돌아와서 양자 옥석 가리기가 또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기업들은 폭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리게티나 D웨이브나 ARQQ 같은 기업들 지금 주가 많이 올랐다고 들어가시는 거 매우 조심해야 한다라고 당부를 드립니다.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D웨이브 주식 사도 되나요? 라는 질문에 제가 대답을 해드리면서 이런 가벼운 주식들, 우리가 모르는 주식 사도 되는가? 안 됩니다. 워렌 버핏이 이미 얘기해줬죠. 위험은 내가 뭘 하는지 모르는 데서 온다. 즉 내가 뭘 하는지 모르는데 매매했다가는 손실을 면치 못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